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1차 객관식 그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제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한양대 법대 졸업했고요. 이제 강의는 한 10년 차 강의하고 있고 1차 교재와 2차 교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OT 보시면 똑같은 얘기 맨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시험 관련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험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1차 시험 난이도가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과목은 노동법 1, 2가 나눠져 있고요. 민법, 사회보장법, 그리고 선택과목 5과목 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25문제였는데 지금은 40문제로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꽈락을 면해야 된다. 꽈락을 우리가 4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꽈락을 면하려면 과거에는 우리가 10문제만 맞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16문제를 맞아야 되고요. 평균 냈을 때 25개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16개만 맞으면 되는데 지금은 24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찍기 신곡으로 가면요. 노동법 1,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컬이랑 겹치기 때문에 2차 컬이 가면서 노동법은 한 7, 80 정도 맞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과목 2과목.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전공자들은요. 민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선택 과목은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니까 얘는 표점제에 따라 가지고 점수 등락폭이 좀 있지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명과 전략 그래서 40문제 40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법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 근데 휘발성이 강하죠. 잘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60점 잡아가지고 노동법에서 이제 80 목표로 하시고요. 그럼 이제 꽈락 과목이 몇 과목이죠? 2과목이죠. 그러면 10문제 중에 7개만 맞추는 거야. 7개. 그러면 나머지 18개에서요. 한 줄 세우면 3개는 맞아요. 한 줄 세웠는데 3개를 못 맞췄다. 그러면요. 그분은요. 그 시험과 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과목에서 7개만 맞추면 되면요. 우리가 전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빈출되는 영역 부분만 달달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면서 공부가 됐는데 자, 우리가 평균 60을 넘으려면요. 전범위를 다 봐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회보장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 25개에서 16개를 맞으려면은 진짜 그 당시에 2문제씩 나오는 이제 맨 뒤에 있는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이런 거 찌라시법 한 2개 빼고 나머지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게 40문제를 넣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숙지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찍어가지고 명과 작전으로 16개를 어떻게 맞습니까? 그죠? 7개는 맞출 수가 있어. 근데 16개에서 최소한 12개는 맞춰줘야 되는데 12개를 맞추려면요. 찍어서 공부가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전범위를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부 전략을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 80을 맞으려면요. 부속법령 양이 많아졌어요. 그 부속법령 내용을 교재에 다 담으려면요. 책이 어마무시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 1차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기출지문 위주로 가시고 2차 과목과 연계해서 판례 내용을 좀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버릴 부분은요. 과거에 뺐거든요. 그래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속법령이 적기 때문에 80이 나와요. 근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부속법령 내용을 다 담긴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신 분들은 80이 나오는데 80이 안 나오면 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노동법 부속법령을 더 하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민법이나 사회보장법이나 선택 과목을 과거보다 더 많이 푸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초기 때문에 시험이 이제 5월 그 막주죠. 그러면 2달이 채 안 남았어요. 그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신 분들은 또 2차에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1차 마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빡센 컬입니다, 지금.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에 제 1차 기본 이론이나 2차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풀 과정을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문풀 과정은 복습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도저히 혼자 하기가 싫다. 나는 조금 공부량이 좀 더디다. 이러신 분들은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에서 집에 가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안 된다는 전제해서 수업 시간에 100% 소화한다는 목표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이제 그 수업 과정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각 챕터별로
핵심 소송 노동법 앞에 있는 빈출되는 주제들 있죠. 그것들을 한 5분 내로 빠르게 스킵할 거예요.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문에서 여러 번 겹치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빠르게 스킵하고, 그리고 와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핵심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졌냐. 우리가 30일 전까지는요, 합격률이 50%에서 60%대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원서를 내고 응시 안 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요, 과거에는 합격률이 한 50% 정도, 50%에서 한 60% 정도가 됐는데, 이제 시험 제도가 이제 33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32회 때 과도기적으로 해가지고요, 난이도 조절해요. 물론 31회 때요, 공단에서 잘못해가지고 표준제 그 맹점이죠. 잘못해가지고 합격생을 거의 1.78배수로 뽑아버렸어요. 원래 뽑기로 하는 것보다. 330명, 300명 뽑아야 되는데 500명 후반대를 뽑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조절하기 위해서 32회 때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33회 때는 25문제에서 40문제 늘다 보니까 2차 위주로 가면서 아슬아슬하게 물타기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떨어집니다. 거의 다. 예. 그리고 초짜들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합격률이요, 30%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30%는. 그만큼 시험 제도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방심하면 큰일 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노동법뿐만 아니라 전과목을요,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으로 단골하시는 분들은요, 25문제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40문제 때는요, 이게 체계가 안 쌓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대한민국에서 노동법 전문가를 뽑는 시험인데요, 운전면허 시험 하듯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 이걸 가지고서 커버한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시니까 2달 동안 좀 더 심기일전에서 빡세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출제 영역 분석을 해보시면, 예, 노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기준법과 그 다음에 기타 법령, 그리고 노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조법과 기타 법령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각 법령에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이제 훨씬 깨집니다. 부속법령에서 50%가 넘게 나왔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4문제 나왔는데요, 갑자기 16문제가 나옵니다. 부속법령에서 4문제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율은요,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그 내용 방식을 봤을 때 비율이 맞진 않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과목당, 그러니까 25개에서 10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40문제에서 21개니까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올해 시험부터는 이걸 요 비율이 확대돼 가지고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만일 확대되면요, 한 16개에서 19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요. 지금 요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면 보통 이제 한 12문제에서 13문제가 나올 건데, 노트가 좀 비상식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취소 선택할 때는요, 여기 빈출됐던 내용들을 보시고서 버릴 영역들을 좀 미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노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부분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대신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하기 싫을 것 뿐이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있고요, 최저임금법은 요거는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녀공표법도 틀릴 거 없어요. 기간제법, 파견법은 2차랑 연계되는 거 다 하시고요. 근태법은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좀 틀리라고 내는 영역이 나오면 그거 하기 힘들어, 솔직히. 그리고 노무사들도 이거 잘 모릅니다. 법 좀 검색하는 조문이야. 그리고 임금채권 보장법, 요것도요 할만합니다. 요것도 할만해요. 직업안전보건법도 할만하고요. 잠깐만, 요걸 지워야겠다. 자, 직업안전법도 할만하고, 근데 근로복지기본법 요거 좀 많이 양도 많고요. 하려면 조금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버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법도 할만해요. 그러니까 노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본인이 빡세게 한다면 충분히 80은 가능하지만 80을 맞으려면 부속법령이 그만큼 힘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